대표님, 오늘은 뒷담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꾸 내 앞에 와서 뒷담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이 뒷담화 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대표님이 또 뒷담화에 관련돼서 몇 번 얘기하기도 했고 쇼츠로. 그래서 오늘 약간 딥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 어떤 게 있죠? 주제가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심리야? 일단 지금 너랑 비슷한 거지 이제. 저요? 왜 갑자기 저요?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군가 넌 동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약간 뭐 그렇잖아. 보통 너도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뒷담화하는 놈들 어때? 하면서 이제 내가 욕해주길 바라는 거냐 지금. 그 놈들 이상한 놈들이 이거 하는 거잖아. 욕한다기보다 딥하게 뭔가 이런 심리,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그래. 일단 감정적인 좀 위로가 필요한 경우에 뒷담화를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대 형성이거든. 대화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그거야. 너랑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실 전혀 다른 비전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가치관이 너무 달라. 그럼 사실 대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 혹은 내가 다르더라도 너랑 내가 대화가 잘 되려면 내가 너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야겠지. 이 대화의 상황에서는 그런 척 해야 될 거고 그런 맥락인데 사람은 누구나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뭔가 나와 같은 공감대를 가지기를 원하거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제일 편하고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뒷담화야. 뭔가 이 결속력을 다지는 건가요? 그치, 약간 그런 심리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수렵 채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리지어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야? 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되게 족밥이잖아. 우리가 이 포유류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족밥 생명체란 말이야. 매가리가 없어 이제는. 사자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는 하이에나랑 싸워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되게 생명력이 약한 동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부족을 이루고 팀워크를 만들고 조직을 강화하고 너랑 나랑 협업하고 이런 좀 머리가 약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행성을 우리가 좀 지배하면서 사는 건데 그런 DNA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거지.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가 오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어. 같이 힘을 합치면. 그리고 코끼리는 이미 의도를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왔을 때 몸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와 했을 때 얘가 도망가면은 공격을 안 하는 거야. 확실해. 여기가 막 뛰어와. 그럼 공격을 하는 거야. 확실하잖아 이게. 근데 사람은 이게 속을 모른다는 거지. 웃으면서 와도 얘가 나를 공격하는지 아닌지 사실 판단할 길이 없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 제일 심플한 거는 내 핏줄이야. 그럼 얘는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게 명확하잖아. 확실하지? 혹은 나랑 이제 이성 간에 어떤 가족이 됐어. 그럼 명확하지. 물론 이제 변수가 있지만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어떤 오래된 유대관계가 있어. 그럼 명확해.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은 편이고 같은 인류지만 쟤는 적이야. 이게 명확하단 말이야. 그럼 심플해지잖아 내 역할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랑 나랑 무슨 공감대가 있나 체크를 해야 돼. 너랑 나랑 같은 색깔을 갖고 있어? 너랑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 쟤 싫어해? 나도 쟤 싫어해? 그럼 쟤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구나 라는 건 뭐야? 너랑 나는 공동체라는 거야. 이런 기저 심리에 깔려있거든 뒷담화라는 게. 뒷담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심리적인 요인은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야.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빌런이 있어. 누가 봐도 저 새끼 행동이 이상해. 그럼 다 우리가 내심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는 행동이 이상한데?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내가 너한테 툭 던졌을 때 너도 맞아. 저 새끼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얘기는 뭐야? 너랑 나는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쟤가 이상하다는 기보다 너랑 나는 되게 정상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의 공동의 적은 쟤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은연중에 대화를 하는 거지. 이게 뒷담화 프로세스의 가장 나는 중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 맞아요. 인터넷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데 빌런이 없으면은 내가 빌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래. 네, 진짜요? 조직을 이렇게 이제 구성할 때 보면 한 10명 정도 되는 조직이 있다고 치자고. 통계적으로 뭐 객관적인 오피셜한 통계는 아니야. 주관적인 통계인데 통계적으로 내가 볼 때 한 10명 정도가 사람이 구성되면 꼭 거기 빌런이 한 명 있어. 네. 희한하게 100% 다 만족하지 않아. 꼭 누군가 한 명이 모난 짓을 해. 중요한 거는 얘가 너무 뭐가 났구나. 얘만 없으면 뭔가 화합이 될 것 같아서 얘를 딱 드러내잖아. 그러면 그렇게 멀쩡하던 9명 중에 갑자기 빌런이 한 명이 생겨.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그 친구가 방금 드러냈던 이 친구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 사람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구한 명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막상 드러내보면 똑같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에 약간 그런 역할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욕먹는 사람, 별 생각 없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잘 선동해서 욕하는 사람, 요렇게 뭉치면 꼭 누군가 한 명이 약간 대놓고 이제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든지 아니면 은연중에 약간 이 사람을 멀리하든지 둘 중 하나지. 되게 10명이 다 화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 근데 다만 이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잘 보듬어서 끌고 갈 거냐. 너도 우리의 구성원이야. 자, 힘을 내. 같이 들어와서 해. 야, 얘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해서 전면에서 못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방치해서 이 사람이 되게 고립되게 만들 거냐의 문제지.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아싸였다가 인싸가 돼서 바뀌냐? 라고 하면 사실 나는 좀 아니라고 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거는. 확실히 그렇네요. 저는 내가 빌런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듣고 이건 누구나 딱 관통될 수도 있겠다. 빌런이 안 보이면은. 맞아. 이게 내가 구성원 10명 이상 모였는데 여기 아무도 빌런이 없어? 그럼 나를 의심해봐야 돼. 이상하다. 다들 화목하네? 그럼 이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반면에 그래서 뒷담화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좀 핸디캡이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와서 하 대표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내가 형님 형이 더 이상한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뒷담화를 해요 사람을?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하고 이제 내가 신호를 주는 거잖아. 너랑 나는 같은 편이 아니야. 나는 쟤랑 같은 편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주는 거잖아.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지. 진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동조를 안 하기도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되게 뒷담화를 내가 하지 않으려면 되게 많은 생각과 기술이 필요해. 그냥 아유 나는 뒷담화 하기 싫어. 이거는 되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동이야. 그래서 내가 뒷담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뒷담화를 누군가 던졌을 때 많은 생각과 많은 기술이 필요해.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게 조직 구조상에서도 사실 뒷담화가 많이 쓰이지.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조직 구조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 경쟁 구조가 있잖아. 내부에서 해쳐보여를 하지만 협력했다가 흩어졌다 협력했다 흩어졌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받고 거기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뭔가 더 좋은 베네핏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간 머무르든가 좀 내려가든가 혜택이 이런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훨씬 쉬워. 같은 성과를 가졌을 때 나의 성과를 더 뭔가 도드라지게 만들고 이런 건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필요한데 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1분이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혹은 있던 사실을 내가 좀 더 보태서 얘기하든. 그래서 이런 데 사실 또 많이 쓰이지. 내가 뭔가 경쟁 구도에 있을 때 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남을 좀 헐뜯는 거니까. 저 상대가 믿지는 않더라도 뭔가 의심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 그치. 네.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살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 좀 슬픈 현실이네요, 그거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이건 얼마 전에 친한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무로 있는 형이 있어. 그 형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우리 모임에서 해준 얘기야. 그러니까 그 형님은 평직원부터 임원이 간 사람이야. 그리고 임원은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계셔. 근데 임원은 대기업이야. 대기업 임원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우가 다르거든.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지만 계속 연차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못 버티면 뭔가 좋은 성과를 못 내고 하면은 가감없이 자른단 말이야. 좋은 베네핏을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근데 이 형이 되게 오래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 왜냐면 내가 금융사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낙하산 보다 평직원에서 올라온 임원들이 훨씬 미움을 많이 받더라고. 희한하지. 근데 그렇더라고. 대기업 구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임원들이 있어. 예를 들어 금융사로 치면 지주사에서 보낸 사람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말고 영업단에서 혹은 밑에 직원부터 시작해서 큰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그 얘기는 그 임원들 중에 밑단에서부터 완전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실력은 있어. 대신에 대외 평판도가 그래서 좀 낮아. 그래서 보통 공격을 많이 받거든. 그런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게끔. 내가 물어봤어. 형님은 이제 나이도 지금 젊고 하지. 거의 최연소 임원 중에 한 명이니까 나이도 젊으시고 성과도 아니네 이 형이 보면. 그러다 보니까 형이 좀 내부에서 적이 많지 않냐. 재계약 기간이 되고 하면 진짜 평판도 좀 중요한데 나이 많은 임원들이 보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좋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형이 그런 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맞대. 공격을 되게 많이 나간대. 그래서 시샘도 많고. 그래서 이 형은 일단 성과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보면 자기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진대. 왜요? 그랬더니 누군가를 뒷담화한다는 거는 남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체크하는 것보다 남을 체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무력이 떨어진대. 그래서 결과가 좀 지나면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게 좋잖아. 행복한 얘기잖아. 역시 세상은 정의롭군요. 그랬어. 근데 가끔가다 뒷담화도 잘하는데 지 일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대. 와. 그 형은 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자기는 자기보다 밑에 임원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위에 임원으로 들어올 때도 있잖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모신대 그래서. 어떻게든 친해지고 어떻게든 잘하고 그 사람이 자기 욕을 하는 걸 들었다 그러면 가서 잘 풀고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서 최대한 친해진대. 그래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승진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승진을 시켜놓으면 자기랑 그렇게 이제 끈끈하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딱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로 다 판정을 하는데 실무력이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실무력이 안 좋으면 걔는 신경도 안 쓴대. 너는 혼자 열심히 해라 그냥 뒷담화 하든 말든. 근데 뒷담화를 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제일 경계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새로운 명제였어. 와, 자기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야 형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관점이네요.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둘러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꼭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직 관점상 어쨌든 이게 경쟁 싸움인데 누군가를 떨어뜨리려면 누군가를 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근데 거기서 실무력이 좋아? 그럼 증명을 한다는 얘기잖아. 자기의 뒷담화를 증명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 돌려가기를. 물론 뭐 대기업 임원들이 있는데 뭐 와가지고 야 제가요? 뭐 이러진 않겠지. 우회적으로 돌려가겠지. 뒷담화를. 티나지 않게끔 이렇게 돌려 까겠지. 베컴 페널티킥처럼 막 쫙 둘러서 가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이 정답은 없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는 뭐 이제 우월감을 좀 갖고 싶은 것도 있지. 사람이 어쨌든 행복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존감을 높이는 건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남을 좀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참 잘 안 고쳐지더라고. 내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앞에선 되게 잘해. 앞에선 되게 잘하는데 뒤에 가면 자꾸 이렇게 언사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들었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은 가끔은 내가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런 얘기 들려. 왜 그래? 이러면 뭐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그런 분들의 이제 심리를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 남들 앞에서 입지가 조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까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진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 연예인들도 그렇잖아. 연예인들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나중에 유명해지고 하면 그 동창들이 별로 안 친해도 제 학교 다닐 때 어쨌나 저쨌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주변에. 실제로 물어보면 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뭐 잠깐 스쳐간 인연이거나 뭐 했을 때도 그런 심리 같아. 그런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은 심리? 약간 제 생각에는 제가 뒷담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로 인해 제 자존감 올렸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좌절감이 더 세게 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위안을 삼는 거지. 아우, 쟤 옛날에 뭐 그랬어. 쟤 옛날에 뭐 아유 나한테 뭐 말도 못 걸었어. 뭐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들 하는 거지 이제. 정작 지금 말을 못 걸고 있는 건 본인인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걸로 자기의 우월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심리도 있지. 이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내가 끌어갈 주제가 사실 마땅치 않은 거야. 대부분 뒷담화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걸로 이야기를 되게 주도를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 사람이 모였을 때 대화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 혹은 1대1로 했을 때 대화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세상에 뒷담화만큼 이야기거리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없거든. 나도 너가 내 앞에 없을 때 너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되게 즐거워. 이상한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단 말이지. 누군가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함으로써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느껴지는 우월감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시기질투에 대한 희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이 이야기를 어쨌든 내가 이 장소에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뒷담화를 익숙해진 거지. 이거 뭔가 저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을 내가 온전히 받게끔 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 개그맨들도 보면은 남을 약간 깎아내리는 비방하면서 하는 그런 웃음 코드들도 좀 재밌게 만들긴 하잖아요. 개그의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이해를 못하는 편이야. 그걸 상대방이 못 받아. 예를 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개그가 아니지만 그걸 상대방이 받아칠 수 있는 정도고 그걸 감내할 수 있어. 내가 웃음거리가 됨으로써 이 브라운관에 나오는 게 나는 괜찮아.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는 이 도덕 기준이 너무 쓸데없이 높아. 개그는 개그일 뿐이야. 너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상대방이 그게 너무 못마땅해. 그 사람이 뭔가 조치를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를 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나? 개그는 개그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그가 재미가 없어. 약간 조심스럽게 되죠.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날 것으로 이렇게 재밌으니까. 방송 같은데 뭐 이 말 못해 저 말 못해 이러니까 재미가 점점 떨어지고. 그렇죠. 유튜브에 이제 저격하는 것만 보게 되고. 또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유튜브는 그 중간선에서 잘 하면 좋지. 대표님, 그럼 오늘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어떤 얘기가 있죠? 뒷담화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해. 뒷담화는 진짜 일종의 병이야. 잘 치료가 안 되고 같이 있으면 옮아. 결과론적으로는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 남한테 전염시키고 뭐 하고 해도 마지막에 누가 아파? 내가 아프죠. 마지막에 본인이 아프더라고 보통. 그래서 이게 내가 일단 내가 병을 치료하려면 내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면 사실 뒷담화가 확연히 줄거든. 되게 본질이 강한 사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는 99% 없다고 봐. 물론 뭐 살다 보면 1%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난 아직 못 봤어. 본인의 본질이 강하고 본인의 삶에 되게 충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 뒷담화를 잘 안 해. 그런 것처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좀 강해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내가 누군가 모였을 때 남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입이 근질근질해. 나는 일단 모였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난 뒷담화라고 생각을 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난 그래서 잘 안 해. 그리고 정말 사람이 남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거 9가지 얘기하고 하다 보면 단점 1가지 정도 얘기하게 되거든. 그럼 결국 좋은 거 9가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뒷담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아무리 좋은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이런 건 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근데 그 듣는 사람은 좋은 건 다 날리고 요 나쁜 거 1가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좀 본질이 강해지면 그런 거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내가 뒷담화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조금 내가 만났을 때 남 얘기를 좀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내 본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